모든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고통과 감정을 느껴주는 건 아니에요. 콩이는 약간 그런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호자의 아픔까지 나누는 기특한 개가 있습니다. 올해로 8살인 콩이는 5년째 아픈 보호자의 곁을 지키고 있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엄마. 힘든 투병 생활에도 콩이가 있어 웃을 수 있습니다. 아픈 엄마와 그 곁을 지키는 반려견 콩이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화창한 가을 어느 날 콩이네 가족을 만났습니다. 5년째 희귀 난치병 투병 중인 어머님은 최근 발목 골절을 입어 보호대 없이 잘 걷지 못하시는데요. 그때 곁에 다가온 한 녀석. 네가 콩이구나. 일어나자마자 어머님이 하는 일은 콩이와 인사 나누기. 잘 잤어. 너 애기 잘 잤어? 너 밤새 보고 싶었지 엄마랑. 야, 우리 어머님 모닝에서 한번 진하게 하시는데요. 하루도 잘 지내자. 알겠지? 엄마 잘 지켜줘. 잠시 후 딸 지연 씨가 어머님께 뭔가 전해주는데요. 오랜 투병 생활로 얻은 합병증, 두통약부터 진통제까지 하루에 먹는 약이 무려 30알이 넘습니다. 약 먹는 순간에도 어머님 곁에 딱 붙어있는 콩이. 엄마가 어딜 가든 졸졸졸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데요. 엄마 껌딱지가 따로 없네요. 원래 이렇게 엄마만 졸졸졸 따라다녔던 건지 다른 가족은 있든 말든 오직 엄마 바라기 일편단심인가 봅니다. 사실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어머님. 언제 어떻게 통증이 올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하루에도 2번, 3번 이렇게 예고 없이 돌발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때 느끼는 통증은 출산의 고통보다 손발이 잘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라는데요. 더욱 막막한 건 정확한 원인도 치료법도 없이 이렇게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아, 이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편찮으셔서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본격적으로 심하게 아파지게 된 건 5년 전에 CRPS 오른팔에 생기면서부터 극심해졌어요. 아프기 전까진 누구보다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가정과 일 모두 똑부러지게 해왔던 어머님. 그러던 중 5년 전 수술 후유증으로 뜻하지 않는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무서운 후유증. 그 이후 어머님의 삶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 반려견 콩이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아픈 이후 엄마 껌딱지가 되었다는 콩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할 땐 그 곁에 딱 붙어 마치 엄마를 지켜주고 있는 듯 있다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던 문제 행동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콩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좀 전까지는 조용하더니 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우리 조연출 겁 많으니까 겁 주면 안 돼. 잠시 후 집에 방문한 손님한테도 맹렬히 지저대는 콩이. 야, 이 녀석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녀석의 등살에 쫓겨나고 맙니다. 콩이가 엄마를 너무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하게. 콩이가 뭐 입질을 한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엄마가 기저를 너무 자주 하시고 많이 아파지시다가 보니까 아기가 예민해진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아픈 엄마를 지키려는 거라니 기특하다고 해야 할지 문제라고 해야 할지 녀석의 행동을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또 누가 오셨나 보네요. 오셨어요. 은지야. 아니 콩이야 오랜만에 뵀는데도 오셨어요. 괜찮으시고? 네. 오랜만에 뵀는데도 콩이 알겠어? 큰아빠? 난리 치고랬어. 응? 아니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짖지도 않고 꽤 호의적인데요.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가 봐. 좋아서 그렇구나. 맨날 엄마랑 누나랑만 있다가 이렇게 당신하고만 그러니까 심심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행복한가 봐. 그치? 옛날에 털똑같이 해가지고. 얌전하네. 그래. 몸은 좀 어떠세요? 몸? 그냥 안 좋지 뭐. 계속 좋아지셔야 되는데 그게 그냥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머님 병문안 온 친척들. 콩이와도 익숙한 분들이라 얌전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잠시 후.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을 침착하게 방으로 모시는 따님과 아버님. 최근 들어서는 통증과 함께 이렇게 예고 없이 기절까지 하신다는데요.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는 건지 이를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가족들은 속만 타들어갑니다. 통증이 심하게 오니까 그냥 보통 이렇게 증세가 기절하고 나면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통증 오는 게 보통 한 1시간. 지난 5년 동안 반복된 일상이지만 매번 이 순간은 모두에게 큰 고통인데요. 그런데 이때 쓰러진 엄마 곁으로 다가가는 콩이. 그리고는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어머님 머리맡에 자리를 잡는데요. 혹시 녀석도 어머님이 걱정되는 걸까요? 잠시 후 콩이가 엄마의 얼굴을 핥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의식을 차린 어머님. 그런 엄마에게 녀석은 더욱 밀착해서 얼굴을 파묻는데요. 자는 거 아니야. 저렇게 눈 감고 있는 거. 그냥 좀 가고 기도 많이 할게요. 엄마가 깨어난 후 친척들이 돌아가려고 일어서자 갑자기 짖어대기 시작하는 콩이. 좀 전까지 꼬리 흔들며 반기던 녀석이었는데 그렇게 으름장을 놓곤 다시 엄마 곁에 자리를 잡는 녀석. 마치 경호라도 서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머님이 아프면서 외부인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 콩이. 이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다는데요. 엄마가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지시면 119 구급대원분들을 부르거든요. 불러서 오실 때 그러면 대차 같은 것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실 거고 무는 상황이 안 생길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 걱정이 되죠. 지금도 많이 경계하니까. 엄마에겐 둘도 없이 고마운 존재. 하지만 갈수록 걱정인데요. 저녁 땐 거의 매일 나오는 편이고요. 진짜 얌전한데요? 산책할 때는 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절대 덤비거나 짖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즐거워? 즐거웠어? 산책을 어머니 아프시기 전에는 어머님이랑도 하고 그랬나요? 콩이가? 저희 셋이 같이 나왔죠. 엄마랑 저랑 콩이랑. 그리고 집에서 한강이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한강에 가서 이런 바람막이 쳐놓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엄마 편찮아지시기 전에는. 몸이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콩이의 산책 담당이었는데요. 예전처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날은 언제쯤 다시 올까요? 원래도 사이가 좋았지만 아프고 난 후 더욱 애틋해진 콩이. 콩이 이렇게 작았거든요. 요만했거든요. 요만한 주먹만한 인형. 2개월. 어릴 때 한 가족이 되어 녀석 덕분에 많이 웃고 행복한 기억들도 많다는데요. 셋이 누워서 그림자 놀이 같은 것도 하고 재밌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함께한 시간이 벌써 8년. 요즘 들어 어머님은 콩이만 떠올리면 마냥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콩이를 데리고 오지 말 걸 하는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쯤 됐을 때 콩이가 그 급성 백내장이 와서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왔어요. 정말 실명되기 바로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콩이가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들. 오직 홀로 견뎌야만 했던 그 시간 내내 곁에 있어준 콩이는 엄마에겐 큰 위안이 되어 왔는데요. 혹시 이 시간들이 녀석에겐 스트레스였던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입니다. 콩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아픈 이후 엄마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콩이. 문제는 갑작스런 응급 상황에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엄마 곁을 무섭게 지키려는 콩이 때문에 외부인 접근 금지. 아픈 엄마와 그 곁을 지키는 콩이. 이 둘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천만 반려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반려견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현. 지금 그가 출동합니다. 가을 기운 물씬 풍기며 비장하게 등장한 한 남자. 그의 정체는 바로 설투더 제투더 현현현. 설쌤, 오늘만큼은 특별히 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 응? 아니 그래도 뭐 다행히 큰 거부감이 없네요. 들어와. 너네 이거 왜 다 뛰어넘어오면 어떡해. 자, 그래. 나 어떤 사람인지 좀 봐. 저 여기서 애들이랑 인사 좀 한번 할게요. 여기 제가 앉으려고 하면 싫어해요? 아니 제 옆이라서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큰 문제 없이 자리를 함께한 설쌤. 우선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어머님이 지금 장갑도 끼고 계시고 네, 그런 게 결국에는 좀 몸이 안 좋으신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를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어떤 질병인 거예요? 좀 아직 발병 원인이랑 치료 방법이랑 알려지지 않은 병이에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계속 집에 계시게 되고 콩이와 거의 24시간을 네. 같이 있게 되면서 집착하는 거나 이런 게 강해질 수는 있는데 네. 어머님이 아프시기 전에 콩이의 성격이 어땠는지. 엄청 밝고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되게 발랄했어요. 되게 발랄했는데 어머님 아프시고 나서부터는 조금 약간 애기가 우울해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얌전해지고 눈치도 엄청 많이 보는 것 같고 어머님의 투병 생활을 함께 해온 지 5년째. 콩이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집에 오는 외부인을 경계하고 짖어댔던 콩이의 행동. 언제 공격할지 몰라 걱정이었는데요. 사람을 좋아했던 콩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한테 한 것보다 훨씬 심하네요. 언제부터 저랬어요? 제가 이제 기절 다혈신경실조증 때문에 기절 자주 하고요. 이게 통증이 심해지면 마약 진통제를 먹는데요. 네네. 진통제를 먹고 가라앉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119를 불러서 이게 이동을 하거든요. 네. 이게 보통 그냥 일반 자동차로 이동하기에는 걸을 수가 제가 없으니까 네네네. 몇 번 그렇게 하고서는 콩이가 다른 사람이 오는 거를
엄청 경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거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콩이 입장에서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119 선생님들은 어머님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데려가는 거지만 뭐 이해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콩이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 엄마가 이런 상황일 때 상당히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상황에서 막 큰 도구랑 이런 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엄마를 데리고 가니 외부인들은 좀 뭔가 안 좋은 엄마를 데리고 가는 사람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3년 전 어머님이 처음 기절하던 순간을 목격한 콩이. 그때 기억은 녀석에게도 잊지 못할 충격이었을 텐데요. 게다가 기절한 엄마를 119 대원들이 데려가는 일이 반복되고 외부인이 오면 엄마를 데려간다는 오해를 하게 되면서 외부인으로부터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계심도 키워왔던 건데요. 또한 외부인 경계뿐 아니라 엄마가 기절하거나 아파할 때면 꼭 딸 보호자를 찾았던 콩이. 마치 도움을 구하는 듯 위급 상황에선 어김없이 딸 보호자를 찾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요. 이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머님이 기절하면 따님한테 네. 가서 얘기하고 짖고 그러니까 문을 닫고 제가 잠들어 있으면 문을 긁어서 깨운다든지 아니면 부엌에 있으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엄마한테 가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 왔다 같아요. 갔다 이렇게 네. 그쵸? 얘는 따로 교육받는 거나 이런 거 없죠? 없어요. 콩이가 스스로 깨우쳤네요. 네? 뭘 깨우쳤다는 거죠? 도우미 견해 자기 스스로 터득한 것 같은데 얘 되게 똑똑하죠? 도우미 견이란 신체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곁에서 손발이 되어주고 정서 교감을 통해 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훈련된 직업견을 말하는데요. 한 번도 훈련받은 적 없는 콩이가 엄마를 위해 마치 도우미견 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누가 데리고 올 거야? 먼저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또한 아픈 엄마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돌보는 행동. 무엇보다 투병 생활 동안 곁에서 큰 위안이 되어온 콩이. 이 모든 건 훈련받은 도우미견들의 역할인데요. 어떻게 이 모든 걸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콩이의 세상은 엄마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실제로 쓰러지셨을 때도 바로 달려가잖아요. 엄마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계속 핥고. 왜냐면 내가 핥아줬을 때 엄마는 항상 반응을 보여줬거든요. 엄마가 괜찮은지에 대한 반응을 계속 보기 위한 걸 행동 같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엄마를 핥았을 때 엄마가 이쁘다고 내가 좋아하는 반응을 보여주면 자기도 안심이 될 거고요. 근데 엄마가 기절을 했을 때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오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오랜 시간 함께 해오며 엄마의 상태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던 콩이. 특히 엄마가 기절했을 땐 안절부절 못하며 얼굴을 집착적으로 핥기도 했는데요. 이는 엄마가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콩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 엄마가 깨어난 후에도 한참을 곁에 머물며 옆을 지켜주기도 했었는데요. 비록 사람이 아닌 동물이지만 본능적으로 아픈 엄마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기절한 엄마의 얼굴을 열심히 핥으며 그 반응에 안심을 해왔을 거라니 녀석이 기특하면서도 어쩐지 안쓰럽습니다. 또 하나, 어머님이 자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어떤가요? 모든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고통과 감정을 느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고 저희 아이한테. 네. 내가 슬플 때 멀리 있던 아이가 갑자기 옆에 와서 고개를 내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나를 핥는다거나 뭔가 자기가 불안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거나. 강아지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네요. 콩이는 리아가 안 하는 행동들을 하죠. 네. 두 분의 눈치를 계속 봐요. 두 분의 상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기절을 했었고 그러면 엄마가 우선 깨어난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계속 엄마를 확인하고 이게 누나의 행동을 봐도 이게 정말 괜찮은 행동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콩이와 리아 두 마리의 반려견이 있지만 유독 콩이만 엄마에 대한 행동이 남달랐죠. 지난 5년간 엄마의 투병 생활을 지켜오면서 리아보다는 좀 더 상황에 대한 눈치가 빨라졌고 보호자와의 깊은 애착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겁니다. 보호자의 표정, 말투, 스트레스 호르몬의 냄새 등으로 보호자분들의 이제 감정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능력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호자분들과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교감한 아이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우리 보호자님께서 아픈 동안 계속해서 콩이와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서로 교감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런 콩이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와서 만나보고 얘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쓰러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늙은이라고 하죠. 네, 전 너무 안 쓰. 네, 원래 3살에서 5살의 그런 리아 같은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네. 철이 들어버리는 거죠. 엄마가 아픈 애기들 보면 되게 철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콩이를 보니까 실제로 만나서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막. 네. 어느 날은 설거지도 할 것 같아요. 너가 설거지 해주면 누나가 조금 편할 텐데, 그지? 무엇보다 남들이 보면 기특하겠지만 정작 어머님은 아픈 자신의 곁에서 콩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실제 알 수 없는 이상 행동도 포착됐는데요. 엄마가 아파서 괴로워할 때마다 인형을 자주 물고 오곤 했는데요. 이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렇게 인형을 계속 물고 오는 행동 자체는 자신만의 불안을 낮추려고 하는 행동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전이 행동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좀 마음이 풀려. 자기가 알아낸 행동들이죠. 혀를 날름대던 이 행동은요? 긴장한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긴장했고 엄마가 갑자기 기절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주 많이 불안한 건 아니에요. 이제 오래돼서 익숙하지. 네, 익숙하지만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좀 불안한데 괜찮을까? 그게 이제 보통 혀를 낼름거리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심각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콩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저는 콩이의 스트레스가 엄마가 완치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이거 누가 콩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철든 아이 하나가 이렇게 5년 동안 엄마와 소통을 하면서 그 전에도 소통이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아프고 나서 자신만의 일을 찾은 것 같아요.